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좀 더 쉬운 주제와 승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승인을 받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9년도에 실제 승인을 받을 때는 포스팅을 이렇게만 쓰면 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글로 저러러 쓰기만 2,000자만 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제 승인 받은 포스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도 중간중간 가독성 있게 그리고 사진도 한 장씩 넣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이제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좀 2,000자 이상만 작성한다고 했지만 나는 좀 더 제대로 한 번에 승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2,000자가 아니라 3,000자 정도 작성을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버리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2,000자가 아니라 3,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써 하실 수 있지만 주제 선정부터 글 어떻게 쓰는지까지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 승인 주제 선정 시 수능 꿀팁인데요. 그러면 이 꿀팁은 어떤 거냐? 승인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보면 구글에서 해주겠죠. 그러면 이 구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좋아하는 면접관의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요? 구글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뭐 검색 회사다, 유튜브 회사다 할 수 있지만 구글은 광고 회사인 겁니다. 구글에서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것들은 다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도 광고를 게재하기 애매한 이 개인적인 글보다는 광고를 게재하기 좋은 전문성이 강한 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글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은 좋은 정보라고 하면은 양질의 콘텐츠, 이 포스팅을 제공을 하는 것이 포털 사이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구글이 좋아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의 본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많이 쓰면은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주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적인 주제가 아닌 개인적인 주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데이트, 일기장, 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죠. 티스토리 만들면서 일기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주제라서 광고를 어떤 걸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성이 강한 주제들은 좀 더 광고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전문성이 강한 주제는 뭐가 있느냐? 구글이 생각하는 전문성이 강한 주제는 전공 서적을 좀 생각하면 좋겠죠. 천문학, 인문학, 물리학, 역사학 이런 것들 혹은 법률, 세법, 국제법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전공 서적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좀 더 승인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승인 확률을 2배 더 업 시킬 수 있는 핵심인데요. 이 전문성 플러스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전문적인 글을 한 가지 주제로 꾸준하게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역사학 작성 시 보면은 역사학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역사학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꾸준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고 국제법을 작성할 때도 국제무역법, 일반국제법, 특수국제법 이런 것들 주제를 국제법이라고 묶어가지고 하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0자, 3,000자에 20개 이상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주제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더 쉽게 승인받는 주제 선정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어려운 책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공식이 많은 이과책 같은 거, 수학책 같은 거는 좀 패스해주세요. 한글만 따다다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숫자도 넣어야 되고 루트 표시 같은 특수 문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패스해주고 글이 많은 문과책 같은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냥 글만 쓰면 되거든요. 그대로 보고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과책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잘 모르던 주제는 쓰다 보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던 주제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심리학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생성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시면 콘텐츠에 카테고리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주제와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천문학을 쓴다 그러면은 천문학이라고 해서 딱 하나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제를 여러 가지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문학, 또 심리학 여러 가지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승인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천문학을 작성할 때도 별자리, 역사 하나만 딱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월부 전용으로 최신에 제가 승인받은 주제 5가지를 좀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승인받은 주제와 수강생분들이 승인받은 주제 5가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네, 저는 발레라는 주제로 승인을 받았고 한 달 전에도 오토바이라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지금 개기름, 그 다음에 전통 한복, 눈곱 이런 정말 특수한 주제들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주제 위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 전문적이죠.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그림이나 눈곱 같은 경우는 인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좀 특수한 주제긴 한데 저런 게 승인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한복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이면서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주제라서 저런 것들이 승인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발레, 오토바이, 개그림, 눈곱, 전통 한복, 천문학 딱 요 여러 가지 중에서만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승인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다 적을 테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심리학으로 저 승인 받았을 했더니 다들 이제 수강생분들이 심리학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은 요즘 승인이 오히려 안 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근 승인받은 주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해보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제를 고민하다가 시작조차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만큼 가장 손해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진도는 진도대로 못 나간 그런 사태보다는 일단 차라리 정말 못 정하겠다 그러면은 개기랑 눈곱 제가 이런 거 던져드렸으니까 뭐 비등이라든가 이런 근데 오토바이 했으니까 뭐 아니면 오토바이가 아니라 뭐 배달의 역사 이런 식으로 살짝만 비껴가서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하나라고 써보세요. 하나라고 쓰고 바꾸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제는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쓰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글감을 찾는 3가지 기법이 있어요. 전공서적, 해외 사이트 아니면 해외 무료 PDF 같은 걸 설정해가지고 글을 빠르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승인글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절대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대로 작성 시 구글 검색 로봇이 알아보고 승인 거부를 시키기 때문에 로봇을 피해서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문단을 바꾼다거나 문장을 바꾼다거나 글자를 꼭 바꿔주는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전공서적을 활용해서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다 그러면 오토바이 관련된 전공서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전공서적을 빌려가지고 타이핑을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공서적이 만약 불러된다 그러면은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주변 도서관이나 업무용 전문 서적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 이해라는 이런 책을 집에 라면 같이 들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워가지고 이제 하나씩 페이지씩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서적을 썼다 하면은 혹시 저작권이 걸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전공서적은 전문 지식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 지식은 참고해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전공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성하실 때 누구 교수님 발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전공서적에서 목차를 한두 개 정도 보고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2,000자에 20개 이상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책 한 번 쭉 쓰면은 한 5, 60개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서적을 고르실 때 꿀팁은 좀 오래된 책이면 책일수록 좀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은 구글 내에서 검색이 안 되는 좀 더 희소한 정보라고 구글이 판단해서 승인을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 네. 전공서적이 없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전공서적 온라인으로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냥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해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참고해서 우리가 글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뭐 야후 재팬이나 CNN 사이트나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을 번역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후 재팬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메뉴들을 쭉 보면은 토픽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네이버 뉴스 있고 네이버 자동차 있고 네이버 부동산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들어가서 보면은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건 예시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주제를 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동차 주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본어로 다 있는데 저희 일본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한국어로 변경을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바꾸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용자 리뷰와 전문가 리뷰가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 같은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약간씩 글자나 아니면은 문단 같은 걸 바꿔가지고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2,000자나 한 3,000자 정도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일본 같은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번역하신 다음에 우리 블로그에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다른 예시로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도 CNN 뉴스 사이트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들어가신 다음에 한 가지 뉴스 기사를 선택하셔가지고 뉴스 기사를 참고 후에 팝하고로 번역한 다음에 맞춤법 검사해가지고 우리 블로그에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건데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 뉴스 기사는 최신순부터 위에 올라와 있는데 최신순부터 해가지고 다음 글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날짜가 10일이라 그러면 글의 블로그에 올라가는 순서가 10일, 9일, 10일, 9일, 8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뉴스 기사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구글이 봤을 때도 이거 왜 거꾸로 뉴스가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이상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과거 날짜에서부터 오늘 날짜로 올 수 있도록 1일 날짜, 1일, 2일, 3일, 4일 순으로 번역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해외 무료 PDF 파일 같은 게 있어요. 뭐 심리학이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를 검색을 영어로 하신 다음에 뒤에 PDF라고 붙이시면은 해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다음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한 내용을 팝하고를 번역을 한번 해주세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좀 더 팁을 드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오는 것보다 영어에서 독일어 아니면 일본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오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 게 승인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언어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영어, 일본어, 한국어 아니면 영어, 독일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사진은 한 장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체 텍스트는 필수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대체 텍스트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진을 넣고 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 버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대체 텍스트 입력하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대체 텍스트에다가 이 주제에 맞게 심리학이면 심리학 아니면 정신심리학이면 정신심리학 국제법이면 국제법이라고 제목에 맞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부분을 대체 텍스트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제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고 또 물으실 수 있는데 제목은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리학에 작성할 때도 발달심리학이란 인문주의 심리학이란 지각심리학의 형상, 소비심리학의 영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저희가 2,000자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자 수 2,000자는 공백 제외 2,000자를 확인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글 쓰면서 2,000자를 하나씩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포스팅을 다 하신 다음에 구글 검색에다가 사람이 글자 수 3개라고 검색하시면 하나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포스팅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은 공백 제외로 2,000자 이상이 되는지 밑에 나오게 되거든요. 공백 제외, 공백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백 제외로 2,000자 이상을 저희가 보고 나서 그럼 됐구나 해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공백 제외 글자 수 2,000자 이상을 채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자를 바꾸면은 좀 더 유사 문서를 피할 수가 있고 구글이 봤을 때도 이게 너 블로그 말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가 아니라 너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꼭 글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글자를 바꾸는 거는 여기 글자 수 3개에서 보면은 맞춤법 검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바꿀 때 글자를 바꿔주는 유사 문서를 피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가 좋은 게 어떤 게 있느냐? 한국어가 좋은 게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맹끼리라는 것을 공맹끼리라고 이렇게 같은 뜻이면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개 클릭해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글 작성 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 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실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얘기하다가 좀 더 생각이 나서 진짜 제대로 승인받고 꼭 수익 내시라는 의미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 중에서도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걸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이버에서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주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번역기를 한번 한국어에서 일본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돌리면 완전 새로운 단어가 돼요. 문장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붙여 넣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애드센스 승인글 작성 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진은 한 장 꼭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알트 태그를 넣어주시고 문단을 나눠주고 문단의 키워드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중복 내용을 체크하고 구글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알아두면 좀 쓸모있는 거는 글쓰기 시간 간격들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포스팅을 1시간에 하나씩 혹은 2시간에 하나씩 정도로만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시간을 줄이는 비법인데 이것도 이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용량을 줄이면 좀 더 승인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글을 쓰는 거를 실습을 하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진 용량을 줄이면 좀 더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거 왜 그러냐? 사이트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 구글은 좋아합니다. 사진 용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진 다운로드 받느냐고 우리 블로그가 느려지면 구글은 싫어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용량을 줄여주는 건데 이런 이미지 프레소나 아니면은 이런 팬더가 그려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N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용량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은 어디서 다운받느냐?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가 있는데 픽사베이나 뭐 여러 가지 저작권 프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셔서 관련된 주제를 검색하신 다음에 캡처나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글을 쓸 때마다 하나씩 다운받으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사진을 30개 정도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다 용량까지 줄여준 다음에 포스팅 시에 사진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승인율을 높여주는 이 글쓰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문단을 나눠야 되고 문단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키워드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단을 나누면서 그 문단 안에 제목에 대한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이 블로그 포스팅의 주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블로그에 대한 승인 주제는 심리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심리학이란 단어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이란 단어가 글 주제 중간중간에 문단을 나눌 때 저렇게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율을 높이는 꿀팁으로는 중복글을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글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복 문서라고 해서 이 구글이 봤을 때 이거 너 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꼭 너한테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정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구글에다가 그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저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는가 보시고 나서 만약에 똑같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글자가 다르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을 한 번 쓸 때마다 문단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검색하시는 거는 글을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글을 쓰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한두 번 정도만 드래그 아무데나 랜덤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포스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포스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100개 그냥 써두고 한 번에 승인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긴 한데 하루에 최대 포스팅할 수 있는 거는 50개까지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포스팅 발행 시간은 이렇게 글을 만약에 복사해서 붙여놨다 보면은 제가 10분에 한 두세 개 정도씩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행 시간이 1분 후, 2분 후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 로봇이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속도가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자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한 3, 40개까지 올려둔 다음에 그다음에 예약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미리 더 하루에 하나 정도로 발행을 미리 걸어두는 편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딱 주말에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1시간 간격으로 쭈루루 써놓는 거예요. 예약 발행 글로. 그러면은 하루에 딱 잡아서 써놓고 나서 조금씩 잘 올라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도 어떻게 승인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승인글 예시 블로그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승인글에 대한 감이 안 잡히시나요? 자, 승인글 작성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샷 원킬로 왕초보도 N일 만에 이 승인 받을 수 있는 신규 승인 로직을 알려드리면서 이걸 반영해서 같이 글을 써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승인글을 하루에 50개를 뚝딱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AI 활용하기, 두 번째는 레포트월드나 해피캠퍼스 같은 데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 과제에 올리는 건데 그런 곳에 가면은 글을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AI 활용하는 거는 챗GPT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챗GPT도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AI 활용 족보가 있습니다. 이 활용 족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문득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애드센스 스윙을 써줘 하면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AI도 똑같아요. 지나가는 AI 붙잡고 그냥 써주라고 아니라 너 이제부터 애드센스 계정을 승인받기 위한 전문가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콘텐츠를 작성을 할 건데 2000자 이상으로 2000자 이상의 글을 한 가지 주제로 30개 이상 작성하려고 해 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본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활용 예시가 있는데 이걸 함께 보면은 제가 실제로 승인받을 때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는 애드센스 계정을 승인받긴 전문적인 내용 콘텐츠를 나와 함께 작성할 거야. 2000자 이상의 글을 한 가지 주제로 30개 이상 작성하려고 해 할 수 있지?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이죠 하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줍니다. 30개 20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주제 5개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5개의 애드센스 승인 주제들을 추천을 해준다.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혹은 나는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제에 대한 땡땡땡 주제로 30개 제목을 뽑아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 정하신 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 주제에 대해서 문단 4개로 나눠서 공백지에 1500자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문단마다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끊긴다 혹은 1500자가 안 된다면 더 적어줘 라고 얘기하면은 쭈루루 더 적어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더 부족하다 그러면 더 길게 적어줘 라고 하면 계속 적어줘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타겟 뭐뭐뭐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2배로 늘려줘 라고 하면은 2배로 늘려 작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복사하셔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문단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